그 공장을 빨리 확보하는 거고, 전구체 공장 확보하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 IPO 성공하는데 당신들이 도움 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뒷다리나 찾아봤지. 네, 채권부위 시작하겠습니다. 채권부위의 인기의 1등 공신이 우리 박순영 작가님, 박수갈채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나 굉장히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재료를 갖고 찾아주셨고, 예, 예. 저희가 또 늘 그렇듯 매번 여러분께 이제 공약을 걸고 시작을 하잖아요. 아, 예. 채권부위 채널 10만 구독 시 무료 네, 강연에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아유, 왜 그러세요? 같이 해야죠. 저희 채권부위가 해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이제 상장했습니다. 예. 상장해서 상장 특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적정 주가는 얼마나 될까? 이제 요거를 제가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예. 조회수가 너무 줄었어요. 조회수가 고작 1만 회에 불과했다. 1만에 불과했다. 그래도 1만 예. 회가 나왔습니다. 아, 짜증나가지고. 금양에 이제 저희 그 유광주 회장님, 그 유광주 형님 말씀이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57분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3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담벼락에 대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예. 사람들은 모두가 이제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것 이게 뭘까?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한다는데 뭐 최근에 이제 또 언론에 이런 데서는 되게 또 후드를 까고 빠따이 씨는 에코프로 머티리얼 그때 되게 좋게 얘기했는데 이제 수요 측량 결과는 또 전혀 안 그렇고 이제 언론 보도도 그러니까 뭐가 맞나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 이해관계를 밝혀야 되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제가 이제 이번에 공모주 청약할 때 이번에 이제 신청을 해서 19주를 받았고요. 일종의 좀 이제 여의도 그 특권, 공매도 이제 기득권 카르텔에 이제 사보타주가 있었던 것 같고 공모주 가격 자체도 되게 이제 저렴하게 나왔고 36,200원. 예, 36,200원. 물량도 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덕분에 이제 19주 36,200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가 잘 받았고 오늘도 이제 아침에 되게 가격이 낮게 시작하더라고요. 네. 되게 저렴하게 시작해서 49,650원에 제가 401주를 추가로 더 사서 지금 이제 토탈 420주를 제가 보유하고 있고요.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투자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가가 43,000원에 시작이 예, 됐네요. 예. 시가 샀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가격은 지금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사업을 알아야 되니까 예. 이제 정부채라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년지 주식이 핫해지면서 이제 정부채 얘기, 양극재 정부채 뭐 이런 얘기 막 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부채라는 거는 이제 뭐 양극재 만들기 전에 있는 뭐 뭔가의 물질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막 중간 물질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 예. 사실은 정부채는 이제 특정한 그런 물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화학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이제 화학의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제품으로 치면 우리가 이제 반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그 반제품을 화학에서는 전구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극재용 전구체를 우리는 지금 이제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전구체로 통칭해서 쓰는 거고 그 양극재용 전구체를 만드는 대표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구체는 이제 NCM 기준으로서 보면 니켈, 코발트, 망간의 화합물로 구성된 전구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리튬이라는 거를 두 개를 합치면 그러면은 산출물이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반제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사진이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에서 직접 만든 전구체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NCA 전구체, 그 다음에 이제 수산화 리튬. 그래서 저걸 합쳐갖고 최종적으로 양극재가 나오는데 그 양극재 나온 게 저 오른쪽에 있는 저 까만 가루. 저걸 파는 겁니다. 네. 예. 저 까만 가루를 이제 바대자루 포대에 담아갖고 이제 수출해서 1년에 에코프로가 지금 한 8조 5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 가루를 팔아가지고. 네. 그 양극재 원가비 중에 한 60%를 전구체가 차지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이게 시세에 따라서 광물의 시세에 따라서 계속 변동됩니다. 근데 전구체가 대략 그 70% 중에서 한 30% 정도 차지하고 리튬 쪽이 수산 리튬 쪽이 한 40% 정도 차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에코프로 BM에서 파는 양극재 오른쪽 저거에 이제 전구체는 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에서 이제 앞으로 공급하게 될 거니까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50조 원의 매출을 한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매출 어떻게 되죠? 15조가 되는 겁니다. 30%니까. 예, 대충 이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배터리 소재 이 기업 중에서 사실 양극재 하는 기업 중에서 전구체 사업까지 하는 곳은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그쵸? 예, 지금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전구체 사업을 하고, 이제 LG 화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LNF도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이제 계획은 발표됐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고요. 네. 지금 현재 전구체를 직접 만들어서 필드에 투입할 수 있는 회사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국으로부터의 이제 광물 자립, 이제 전구체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제 상장이었는데 상장해서 돈을 땡겨갖고 그걸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수요는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그게 여의도에 사보타주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원하던 만큼의 금액을 펀딩을 못한 거예요. 원래 이제 그 공모가 상당 가격으로 이제 결정이 됐으면 지금 가격보다 한 2천억 정도를 더 땡겼을 텐데 공모가 하단에 밴드 하단에 결정되면서 2천억 원 정도 이제 자금 미스가 생겼고 네. 그 미스는 지금 이제 대구은행 쪽에서 이제 공급해 주는 걸로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회사채도 발행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가 단순하게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갖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2차전지 산업을 망치는 이런 예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다 잡아갖고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이게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다부진 각오를 세웠는데 예, 예. 일단 그런 쪽에서 좀 미끄러졌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은 수직 계열화는 좀 잘 완성되고 있다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예, 가장 앞서 있는 거고요. 맨 첫 단계입니다. 양극재 만드는 이제 첫 공정이 이 전구체라는 거죠. 저거를 위에다 넣고 그 다음에 옆으로 리튬하고 이제 각종 첨가제를 집어넣어서 섞는 이 믹싱하는 이제 요게 이제 첫 과정이에요. 예. 여기에 전구체가 들어가는. 이 전구체 관련해서 이제 이런 광물 체인들 이제 이 비즈니스에서 이제 양극재 부분에서 가장 먼저 이걸 국산화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추진했던 사람이 이제 에코프로의 이제 이동채 회장이 2017년부터 이제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때부터 펀딩을 받아갖고 은행 대출이나 이렇게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다 때려갖고 포항에다가 지은 게 바로 이 이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자체적으로 순환되는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수산리튬 제조, 전구체, 그 다음에 양극재 해서 만들어갖고 다시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스크랩 생긴 것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또 만드는 이제 이런 중국으로부터의 이제 2차 전지 밸류체인 자원 독립에 앞장서는 이제 국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지금 못 잡아먹어가지고 이제 그 안달이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나 있는 상태인 거니까 정말 그 인간들은 다 잡아갖고 이제 포승줄에 묶어서 중국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반도체 국산화 이런 예. 거에 대해서 정말 얘기가 많았잖아요. 예, 예. 그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국산 그 원재료를 수입하는데 돈이 엄청 들으니까 그거를 국산화 시키면은 훨씬 국민으로서도 자부심이 커질 가능성이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일본이 이제 한국의 그 반도체 산업을 이제 그 회복력 기회 갖고 불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포토 레지스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수출하지 않겠다 해갖고 이제 나라가 한번 난리 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럼 이 소부장 쪽에 우리가 더 투자를 하고 해서 이제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좀 움직임이 있었고 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죽창가를 이제 자기 페북에 올리면서 일본 놈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막 불매 운동도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보이고. 예, 사회적으로 예. 이제 그 똑같은 일이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 중국을 편들어주고 있는 지금 네.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망국적인 일이고 매국노적인 일이고 정말 제가 목숨 걸고 한번 열심히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박 이사님의 그 매운맛 그게 벌써부터 매운 향기가 납니다. 국산화 이거 얼마나 그럼요, 예, 그럼요. 프레임은 얼마나 좋습니다. 중요한 예. 일을 합니까? 예. 2차전이 안 된다고 막 생떼 쓰는 그 개새끼들이 맨날 신문에 올리는 게 씨발 너희들 맨날 그래봐야 중국의 전구체가 93% 우리가 다 수입해서 쓰고 리튬도 80%고 뭐 응급제도 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거
공급 안 하면 너 배터리 만들지 못할 텐데 왜 그 2차전지 주식 투자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채 중국이 안 주면 안 줘도 우리가 배터리 만들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해서 독립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독립하기 위해 갖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2017년부터 노력해서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났고 이제 공장만 지어갖고 제대로 이제 공급하기만 하면 그 중국 놈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그 얘기를 한 그 새끼들이 지금 해방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쁜 새끼들이 쳐 죽일 새끼. 예쁜 말만 할래요.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그 실제로 이제 구현된 모습입니다. 이제 에코프로 포항 캠퍼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큰 공장들이 다 연결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전구체도 만들고 리튬도 만들고 양극재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폐기물 이제 불량품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시 에코프로 이제 그 CNG라는 회사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리사이클링까지 해서 재가공도 하는. 여기 한번 들어오면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 창소야 같은. 어디로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래서 이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 지금 계속 확장해서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하기 위해 갖고 증권 시장이 존재를 하고 IPO라는 제도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개들을 회방 쳐놓고 있다고요 지금. 다음. 국내 전구체 분야에서는 이제 이 에코프로가 가장 앞서 있고요. 포항 공장이 이미 5만 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번에 자금 들어온 것 같고 지어서 북미에서 2만 5천 톤, 유럽에서 12,000톤, 국내 17만 톤을 더해서 토탈 이제 20만 7천 톤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 이런 거고 여기에 비해서 보면 이제 24년 전구체 국내 생산 계획에서 이제 LG화학 고려아연 합작 회사가 울산에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이 2만 톤, 포스코 퓨처엠이 4만 5천 톤 공장을 지금 광양에 짓고 있고요. 24년에 완성되는 이제 이런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미 5만 톤을 생산하고 있고 내년에 또 많이 생산해서 지금 이제 국내 양극재 업체들한테 많이 납품해야 되고 그래서 그 배터리를 만들어 갖고 그게 세계 시장을 석권해야 되는데 개자식들이 지금 발목을 지금 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천인공노할 짓입니까? 이제 이 전구체 쪽에서도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특히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딱 보면 NCM이 훨씬 복잡하잖아요. 그러네요. LFP는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LFP 전구체 만드는 거는 기술이라고 할 게 없고 반대로 NCM이라는 거는 니켈, 코발트, 망간 이 세 가지 원소를 결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렵고 원래부터 어렵고 거기다가 니켈 함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구조가 불안정해져서 화재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이니켈, 니켈의 함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더 어려워요. 그 울트라 하이니켈급 이제 우리가 지금 K 배터리가 앞으로 주력하게 될 게 이제 니켈이 90% 이상 들어가 있는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이 우리 배터리의 주력이 될 텐데 그 울트라 하이니켈용 전구체를 지금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 현재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유일합니다. 이거를 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파두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그따위 거를 왜 쳐밀어주냐고요. 그거 해갖고 그 뭐 나라 경제에 도움될 게 뭐 있습니까? 그 저기 두산 로보틱스 로봇파 대신에 사람이 손으로 커피 타서 팔면 되죠. 파두도 마찬가지고요. 상장할 때 1조 5천억 뭐 이렇게 상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 4분기 실적이 5,6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매출 5,600만 원 그냥 닭 튀는 집에서도 하겠네. 그거를 1조 5천억에 상장을 해갖고 자기들끼리 기관들끼리 그 미리 투자했던 애들 돈 다 싹 빼먹고 개인들한테 다 집어 던져가지고 개인들 총알바지 만들고 지금 그 짓을 지금 차고 자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내 입에서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냐고 쌍욕 나오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 그때 IPO 할 때 33조 이상이 그러니까요. 그게 33조 왜 몰렸겠습니까? TV 같은 그 채널들이 죽어라고 푸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야 그 두산 로보틱스 이번에 상장하는데 그 대박이래더라. 돈 엄청 몰린대더라. 이거 사면 따상 갈 거 이렇게 막 사람들 부추겨갖고 그래서 33조 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할 때 뭐 그런 쪽에서 좋은 얘기 단 한마디 하는 걸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우호적이고 2차전지 산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개수작하지 말라 하십시오. 2차전지 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전구체
그 공장을 빨리 확보하는 거고 전구체 공장 확보하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 IPO 성공하는데 당신들이 도움 준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뒷다리나 쳐잡았지. 책상 한번 탁 치십니까? 책상 왜 칩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3년 내 전구체 1등을 하겠다라고 이제 출사표를 던진 바가 있고요. 이게 2019년만 해도 매출이 1,327억밖에 안 된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2020년에 2,167억, 2021년에 3,429억, 2022년에 6,652억을 기록했고요. 아주 빠른 성장세. 그래요. 3, 4년 안에. 예. 올해는 이제 대략 한 1조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을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66%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세고 이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이 없어요, 산업군이. 근데 이거를 공매도를 이빠이 쳐가지고는 그걸 어떻게든 이익을 나게 하기 위해 갖고 TV라든지 센터라든지 기레기들 다 섭외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인데 거꾸로 안 좋게 포장해갖고 막 얘기하고 하면서 하다 안 되니까 나를 어떻게든 찾아보 넣으려고 공격하고 최근에 그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제발 아가리 닥치라고 지금 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목을 자르지 않는 이상은 내 아가리는 못 다친다고. 네. 목을 쳐라! 그 LFP 전구체, 그 다음에 NCM 전구체가 있는데 NCM 전구체 중에서도 이제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더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하이니켈 NCM 전구체에서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 1등하고 있는 회사가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라고 이게 일본의 오래된 회사예요. 오래된 이제 전구체 양극재 하는 회사. 옛날에는 에코프로 BM에 이제 보다 훨씬 윗선에 있었던 이제 글로벌 넘버원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그룹이 이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의 시장을 다 뺏어와서 어머,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 이상으로? 예, 우리가 다 뺏어와서 1등으로 올라서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회사를 지금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 쳐나 있으니까 이 인간들이 진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 35% 차지해서 1등인데 요번에 IPO한 돈을 갖고 투자를 해서 공장을 크게 지어서 저 위치를 에코프로 BM이 옛날에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을 이제 때려잡고 1등 올라섰듯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 역할을 하겠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이런데 돈을 몰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진짜? 두산 로보틱스가 핫해갖고 이제 33조 원 이렇게 몰리고 막 찬양을 그 더럽게 많이 했는데 최근 3개년 평균 성장률이 3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총은 3조 2천억이란 말입니다, 지금. 3, 4분기까지 올해 들어서 3, 4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누적 매출이 7,641억 원에 86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현재도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고요. 그에 비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고작 꼴랑 361억 원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60억은 적자입니다. 예. 지금 이 회사하고 이런 361억 매출에 160억 적자 난 회사하고 7,641억에 86억 흑자 난 회사하고 지금 시총이 비슷해요. 이게 무슨 가격 발견의 순기능입니까? 가격을 조작하는 역기능이죠. 상장 앞둔 에코 머티리얼 적자 고백에 투자자 분통해서 이게 이제 기사를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파두와 최근에 말씀드린 비교했군요. 예, 파두와 유사하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기사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비교해 보면 진짜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매출액이 3, 4분기에 2,400억이고요. 그에 비해서 파두는 3억 2천입니다. 몇 배입니까? 800배입니다. 800배. 네. 누적으로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7,641억 원, 파두가 180억 원이에요. 1, 4분기만 해도 파두가 그래도 1, 4분기에는 매출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 봐야 180억입니다. 이게 몇 배입니까? 40배잖아요. 영업이익이 3, 4분기에 69억은 적자 났다. 그러니까 파두도 적자 났으니까 똑같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가 다른 거죠. 매출액 2,400억에 69억 하고 매출액 3억 2천에 148억 원 적자 난 거하고는 얘기 완전 다른 거죠. 그 다음에 3, 4분기 누적으로 보면
흑자예요. 3분기만 이제 일시적으로 그 메탈 가격의 이제 하락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 영업 적자가 난 거고 올해 누적으로 보면 여전히 86억 원 이익이 나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은. 파두는 3, 4분기까지 마이너스 344억 적자라고요. 그런데 이 상장 시가총액이 이제 그 에코프로 이제 머티리얼즈 그 공모가 기준 이제 46,200원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조 6천억이고 네, 36,2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파두가 이제 올해 상장해서 최고가가 47,1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2조 3천억이란 말입니다. 이게 리밸류에이션이 말이 됩니까? 3년 후에 이제 적정 주가 계산하는 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무서워하시는데 네.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3년 후에 EPS 이제 주당 순이익을 객관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구해진 EPS에다가 적정 펄을 곱합니다. 네, 주가 수익 비율. 예, 그러면은 적정 주가가 구해집니다. 3년 후 EPS에다가 적정 펄을 곱하면 적정 주가가 됩니다. 쉽지 않나요? 그러네요.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다니까. 일단 향후 3년 동안의 예상 매출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예상 매출액에 예상 영업이익률을 곱해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 PR을 구할 때는 단기 순이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단기 순이익으로 영업이익을 바꾸는 작업을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하게 구해진 영업이익에다가 곱하기 80% 하면 단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 20%는 뭐냐면은 이제 법인세율이 대략 22%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각종 세금 감면하고 뭐 대충 하면 80%를 80%를 때리면 거의 뭐 큰 차이 대차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80%를 해서 그게 단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 순이익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적정 PR을 하면 그러면은 적정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향후 3년간이니까 3 곱하고. 이 적정 시가총액을 이제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적정 주가가 되는데 그 총 발행 주식수를 찾으려면은 이제 다트 들어가서 뒤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 보고서를 이제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귀찮습니다.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적정 시가총액을 현재 시가총액으로 나누고 거기다가 곱하기 현재 주가를 곱하면 그러면은 3년 후 적정 주가. 이거는 딱 캡처를 해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일단 23년에 1조 원이에요.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에코프로 BM의 양극재에 들어가겠죠. 거기는 100% 다 들어가는 거고 플러스해서 지금 이제 전구체가 국산화되어 있지 않은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쪽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성장률보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성장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최대 매출처는 에코프로 BM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원재료를 해주는 거기가 더 높다는 거죠. 그렇죠. 더 성장률이.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 지금 BM의 그 양극재 만들 때 쓰는 전구체가 100% 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맞아요. 해외 시장 확장한다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사와서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또 대체해야 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한 30% 정도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에서 받아서 쓰고 나머지 70%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거를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바꿔야 돼요. IRA 법안 때문에. 결국은 100% 다 간다고 보면 그러면은 이게 성장률이 단순하게 생각해도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 머티리얼 성장 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의 향후 3년 연평균 성장률이 75%입니다. 그래서 이제 26년 되면은 예상 매출액이 대략 50조 원 정도가 될 거예요. 에코프로 BM이. 그에 비해서 그러면 에코프로 BM 한 75% 성장하니까 한 125% 정도 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3년 동안. 그러면은 23년에 1조 원이면 24년에 곱하기 이제 2.25 하면 2조 2,500억이 되고 거기다가 또 곱하기 2.25 하면 25년에는 5조 1,000억이 되고 26년에는 11조 4천억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양극재 매출의 금액의 한 대략 한 30% 정도를 전구체 쪽으로 보면 된다. 그러면 50조 곱하기 30% 하면 5, 35, 15조 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11조 4천억이 이제 계산된 게 크게 대차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고 대충.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영업이익은 이제 영업이익률을 곱하면 되는데 영업이익률 몇 프로 할 거냐?
10%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0 정도요? 예. 이제 이 보통 계산할 때 영업이익률을 몇 프로 잡고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이거 뭐 어떻게 도대체 나오지 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게 이제 B2B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협의에 의해 갖고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상호가 갑과 을이 이제 동등한 관계라고 봤을 때 니캉 내캉 이 정도면은 네가 이제 납품하는 쪽에서 이 정도 이익률을 가져간다 했을 때 그래 뭐 그 정도면 네가 갖고 갈 만하지 하고 이제 만족할 만한 선이 있을 거잖아요. 납품하는 선에서도 이익률 이 정도는 챙겨줘야지 하는 선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10%입니다. 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 선이 한 예, 10% 제조업. 정도. 예, 예. 그래서 11조 4천억에 곱하기 10% 하면은 예상 영업이익이 26년에 1조 1,400억이 나옵니다. 여기를 단기 순이익으로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80%라고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식으로 예,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 80% 곱하면 9,120억 원이 되고요. 이 9,120억 원의 적정 PR을 계산해야 되는데 적정 PR은 30배를 줬습니다. 30배. 이 30배는 어떤 의미냐면 일단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펀은 10배입니다. IMF 이전에는 우리가 평균 PR이 20배였고요. IMF를 겪고 난 후에는 10으로 딱 이제 10배가 딱 돼 있어요. 2026년 정도가 되면은 전 세계 전기차 이제 보급률이 대략 한 25에서 한 30% 정도 될 거고 결국은 그게 2035년 무렵에 100%까지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거니까 여전히 성장 속도가 되게 빠른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산업의 경우에 PR은 30배 정도가 보통 적정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략 26년에 한 30배 정도의 PR을 받을 거다라고 보면 그러면은 9,120억에다가 곱하기 PR 30배를 해서 적정 시총이 나옵니다. 그게 27조 3,600억이 아, 27조까지. 예. 그 공모가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3년을 내가 갖고 간다고 했을 때 10배가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런 여력이 있는 이제 아주 훌륭한 투자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IF에 뭐 시초가에 들어가신 분들이나 뭐 이미 그 공모주를 받으신 분들은 뭐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이, 예, 3년 뒤를 보고 예. 이제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격대고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7조 3,600억 원을 이제 그 2조 6천억 공모가 36,200원 기준으로 이제 나누고 거기다가 36,200 곱하면 그러면은 3년 후에 적정 주가는 38만 원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추정은 항상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그다음에 이제 그 벤자민 그레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안전 마진을 확보해라. 5만 원짜리를 살 거면은 대략해서 이제 뭐 만 원이나 2만 원 이 정도 가격에 사야 네. 네가 밤에 잠을 잘 자고 시장의 노이즈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시한 게 3년에 대략 3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3년 상승률이 200% 정도 되는 그 정도 안전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네. 이제 그 얘기는 100번 동감하고 3배를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가격이 얼마냐? 안전 마진 매수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안전 마진 매수가는 12만 7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12만 7천 원 밑에서는 사도 괜찮고요. 매수 라인. 예. 지금 이제 현재 한 5만 5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네. 가격은 되게 좋은 가격이다. 어. 예, 되게 이제 많이 벌 수 있는 가격이다 하는 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통해서 IPO하고 돈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해서 그걸로 공장 짓고 중국 놈들 때려 잡아야 되는데 내가 죽든지 네. 니들이 죽든지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하는 얘기를 사생결단. 사생결단에 가고 네. 네. 저희 채권 부인은 어쨌든 경제 채널이에요. 2차 전지 기업들이 성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회사채 발행이나 IPO 자금 조달을 하는 이유를 정말 제대로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투자금 뭐 자본 왔다 갔다 하고 투자 전략 어떻게 기업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안목을 생각해 볼 굉장히 또 중요한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산업이 먼저고요. 산업을 위해서 금융이 존재하는 겁니다. 앞으로 성장할 산업에 자금을 대기 위해 갖고 증권시장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증권시장을 위해서 산업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 때마침 그때 이제 성격 더럽고 지독한 나 같은 새끼를 만나가지고 니들이 고생하고 있다. 네.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때 스스로의 힘을 좀 키워라. 그렇습니다. 예,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예. 예, 오늘 콘텐츠를 예. 전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밸류에이션 하는 이런 거 이제 계속 여러분들 자꾸 연습하셔갖고 익혀야 그래야지 그 사자들이 사라져요. 그 사자들이 왜 존재하냐면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 하려고 하면은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머리 아프니까 안 하고 누가 대신해서 나한테 가르쳐 줬으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사자들한테 놀아나고 그 다음에 각종 불법 리딩방 이런 데 전전하고 박순혁 이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 광고 7번 누르면 무료 정보를 드려요. 이런 거 막 누르고 하는 게 네.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고기 잡는 방법을 사실 가르쳐야 네, 되고 네. 좀 공부 좀 하십시오. 네, 예, 예. 그런 정말, 거를 이제 예. 일단은 고기 잡는 방법을 익히는 데까지는 이제 오랜 시간과 이제 숙련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당장 먹고 사시라고 제가 8마리는 튼실한 걸로 잡아서 드린 거고요. 네. 8대 종목을 25년 12월 31일까지 팔지 않겠다는 이제 대국민 약속을 제가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 지금 갖고 있는 이 420주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단 한 주도 팔지 않겠다 하는 이제 약속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국민 약속은 저희 채권부의 채널 심하고도 이것 함께 있다는 걸 예, 기억해 예. 주시고 그, 오늘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진짜 돈 되는 정보 많이 알려드렸는데 그러네요. 아,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러니까요. 예, 저 열심히 하고 예, 있습니다. 4만 좀 넘겨갖고 4만 5천 5만까지 한번 가봅시다. 감사해요. 오늘 여러모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욕도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수갈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